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을 뿐이죠. 38만 원. 통장에 남은 마지막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던 순간 손가락 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매달 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TV 화면 속 유니폼, 월급제라는 단어, 초보도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운전을 할 수 없는 몸이 됐고 합의금 1200만 원을 치렀고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38만 원. 그 숫자가 아직도 눈앞에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숫자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30년. 한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운전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무사고 서울 어디든 지도 없이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보니 그 자신감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끝나고 지역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차량 옆에 서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 보장, 월급제 운전직 지금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장. 그 단어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초보도 가능, 교육 제공, 정산 투명. 문장 하나하나가 제가 원하던 조건이었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 경험 없어도 된다.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밤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 보장, 초보 환영, 지원 버튼 클릭.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력서를 올리고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일정 잡으시죠? 목소리가 친절했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55이었습니다. 다시 취업하기엔 늦은 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면접은 어렵고 서류는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운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면접 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퇴직금은 언제 다 떨어지지?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화면 속 유니폼이 떠올랐습니다. 250만 원이면 된다. 매달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괜찮다. 면접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내일만 잘 넘기면 된다. 그 문장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자. 접수대가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 앉아 계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게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 아래 실내 투명 성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채용 담당 김병철 팀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까? 담당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월급제입니다. 예전처럼 건당 정산 아니에요. 매달 250만 원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고정.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1일 기준 운송액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이 정도는 운송해 주셔야 월급이 온전히 나오는 구조입니다.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글자가 작았습니다. 줄이 빽빽했습니다. 1일 기준 운송액 미달 시 차액 공제.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건 거의 해당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기준은 다 맞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요즘은 예전 방식 아닙니다.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앱 보시면 실시간으로 얼마 벌었는지 나와요. 담당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2분은 벌써 14만 원이에요. 5점 만에요. 이 정도면 기준 넉넉히 맞죠?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이틀입니다. 법정 필수 교육이에요. 이수하시면 바로 시작 가능하고요. 교육 일정표를 건네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전자 서명입니다. 여기 태블릿에 성함 적어주시면 됩니다.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펜을 움직였습니다. 서명을 마쳤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출발 되실 거예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교육 일정표를 다시 봤습니다. 모레부터 시작이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오늘부터지? 응. 힘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해. 문을 닫았습니다. 차고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정받은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옆면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 키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키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배차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첫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시작하자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픽업지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내렸습니다. 앱 화면을 봤습니다. 운행 완료. 금액 12,000원. 숫자가 떴습니다. 시작이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또 출발했습니다. 오전 내내 운행을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차를 세우고 앱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누적 금액 68,000원. 기준 운송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을 조금 못 채웠습니다. 오후에 더하면 되겠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바쁘구나. 삼각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앱을 켰습니다.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후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앱 화면을 봤습니다. 누적 금액 12만 7천원. 기준까지 2만 3천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두 건만 더 하면 되겠다. 배차를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20분. 배차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회사 차량이 3대나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많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같은 구역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앱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대기 중. 그 글자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앱을 확인했습니다. 누적 금액 14만 2천원. 기준까지 8천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반. 한 건만 더. 배차를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운행을 마쳤습니다. 앱 화면을 봤습니다. 누적 금액 15만 4천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24시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40분. 집에 가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어? 응. 밥 먹었어? 아니. 아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첫날 어땠어? 괜찮았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괜찮았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야지.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차를 몰고 나가고 배차를 받고 운행을 하고 기준을 채우려고 달리고 집에 돌아오고 잠들고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연료비가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 조건은 하루 40리터까지 회사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운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가 더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47리터. 40리터를 넘겼습니다. 7리터는 내 돈이구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리터당 1,700원. 7리터면 11,900원. 하루에 10,000원 넘게 내 돈으로 기름을 넣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앱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누적 금액 15만 8천 원. 기준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료비 초과분을 빼면 실제로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차를 받고 운행을 하고 기준을 채우려고 달렸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 3시 앱 화면을 봤습니다. 누적 금액 8만 9천 원. 기준까지 6만 1천 원 남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배차는 느렸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같은 회사 차량이 또 여러 대서 있었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기사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힘드시죠? 네. 처음엔 다 그래요.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 기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요령이 생겨요. 어느 시간대에 어디 가야 배차 잘 잡히는지 알게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기사가 차에 다시 탔습니다. 저도 앱을 켜고 배차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오후 7시. 누적 금액 13만 8천 원. 기준까지 12,000원 남았습니다. 두 건만 더.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앱을 확인했습니다. 누적 금액 14만 9천 원. 아직 1,000원 부족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10분. 배차를 기다렸습니다. 15분, 20분, 30분.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거리였습니다. 운행을 마쳤습니다. 누적 금액 15만 5천 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응, 배차가 좀 안 잡혀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나? 그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다시 무소득이다. 퇴직금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한테 뭐라고 하지?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적응 기간이라고 했잖아.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첫 월급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150만 원, 2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열어봤습니다. 총 매출 430만 원, 기준 운송액 공제 280만 원, 실수령 150만 원.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기준 운송액 공제. 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0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아, 그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1일 기준 운송액 미달 시 차액이 공제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매일 기준을 넘겼는데요. 아, 1일 기준이 아니라 월간 기준도 있어요. 총 매출에서 기준을 빼고 남는 게 월급이에요. 그건 설명 못 들었는데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글자가 작았습니다. 줄이 빽빽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월간 총 매출에서 기준 운송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읽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더 운행하셔야죠. 아니면 고단가 장거리 운행을 노리세요. 공항 쪽이 좋아요. 한 건에 5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공항이요? 네. 밤에 가시면 배차 잘 잡혀요. 다음 달엔 가능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다음 달엔 가능하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 들어왔어? 응. 얼마야? 250은 아닌데 처음이라 그래. 다음 달엔 나아질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급여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150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비 온다. 조심해. 응. 차에 탔습니다. 와이퍼를 켰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운행했습니다. 비 때문인지 배차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오후 8시 앱 화면을 봤습니다. 누적 금액 13만 원. 기준까지 2만 원 남았습니다. 두 건만 더 하면 된다. 배차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공항행이었습니다. 이거다. 담당자가 말했던 고단가 장거리 운행.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비가 더 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앞 유리에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손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있어서요. 좀 서둘러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내렸습니다. 앱을 확인했습니다. 운행 금액 5만 2천 원. 좋다. 총 누적을 확인했습니다. 누적 금액 18만 2천 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미 오후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지. 공항 출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정상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금액이 떴습니다. 주차비 5천 원. 5천 원. 잠시 멈췄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시 멈췄습니다. 5천 원이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연료비 초과분 그리고 주차비 5천 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출구 옆에 무료 정차 구역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세워두고 배차 한 것만 더 받자. 그러면 주차비도 아끼고 추가 수입도 생긴다. 기어를 넣고 무료 정차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앱을 켜고 배차를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배차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0시 반.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때 앱에 알림이 떴습니다. 공항 인근 배차 가능. 픽업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공항 반대편이었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가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빨리 가서 태우고 빨리 집에 가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차로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노란색이었습니다. 지나갈 수 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물이 도로 위로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사고 났어요. 119 불렀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호 위반, 빗길 과속. 피해자는 배달기사 28살이었습니다. 전치 8주, 갈비뼈 골절, 왼쪽 다리 인대 파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고가 났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다쳤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사람을 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있어. 많이 다쳤대.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1,500만 원.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1,500이래.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줄여달라고 해볼 수 있을까? 해봐야지. 며칠 동안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협상 끝에 합의금이 1,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큰돈이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썼습니다. 합의금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200만 원 이체 완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확 줄어 있었습니다. 벌금 통지가 왔습니다. 300만 원. 그것도 냈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졌네요. 당분간 운전은 못하실 겁니다. 운전을 못한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결근이 길어지면 계약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국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만둬야 해.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8만 원. 38만 원.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24시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손녀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38만 원, 1200만 원, 300만 원.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을 못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주차장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달 첫째 날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110만 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TV 화면 속 유니폼. 월 250만 원 보장이라는 문장. 담당자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 빗길 위에 가로등 불빛. 도로에 쓰러진 사람. 그 기억들이 순서대로 떠오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주차비 5천 원을 아끼려고 무료 정차 구역으로 간 그 순간, 노란 신호에 가속 페달을 밟은 그 순간, 기준 운송액 2만 원을 채우려고 비 오는 밤에 운행을 계속한 그 선택,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됐다는 것만 압니다. 아침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예전에는 차 키를 잡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버스가 옵니다. 타고 앉아 창밖을 봅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 차들 사이에 제가 몰던 흰색 승합차 같은 것이 보입니다. 옆면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눈을 돌립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고요? 혼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빗길, 노란 신호, 가속 페달을 밟는 발, 쿵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조금은 나아질까 싶어서.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면 몸이 굳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통장에 입금 알림이 오면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이번엔 얼마일까? 이게 전부일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38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떠오릅니다. 매달 첫째 날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장이라는 단어, 고정이라는 단어, 그 단어들 뒤에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 같은 실수를 할 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한 줄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고 이 이야기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걷는 인생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